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니까 뭐든 솔직하게 다 말해야 진짜 관계다. 그런데 심리학 교수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5가지를 반드시 속여야 한다고 말하죠.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더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교수가 직접 강조한 친구를 만날 때 숨겨야 할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친구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내 발목을 잡았다. 처음엔 믿음이니까, 진심이니까 다 드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전해져 상처가 된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적 솔직함이다. 즉, 다 보여주기보다 숨길 건 숨기고 가려낼 건 가려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내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이 5개라면 그중 한두 개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그 방의 문까지 열어주곤 합니다. 그 순간은 편하고 가볍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방 안의 이야기들이 내 삶을 올가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친구와 술자리에서 속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가족 문제, 돈 문제, 배우자와의 다툼까지 너니까 말한다는 마음으로 다 얘기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와 조금 서먹해졌을 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신감,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결국 진짜 힘든 건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도 아니라 다 드러낸 나 자신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노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노출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친구는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걸 짊어져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속여야 한다고까지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거짓말이 아니라 건강한 가림입니다. 즉, 내가 다 드러내고 싶어도 오히려 상대와 나를 위해 일부러 가볍게 넘어가거나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야, 요즘 돈 문제 괜찮아? 하고 묻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은행 대출 갚느라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다 털어놓으면 순간은 속이 시원해도 결국은 친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자리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지요. 이럴 때는 나도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게 현명합니다.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나를 지키는 필요한 속임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편 같아도 내일은 아닐 수 있고 지금은 나와 가까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털어놓은 말과 비밀은 관계가 멀어져도 그대로 남아 나를 쫓아옵니다. 그러니 가까울수록 오래된 친구일수록 사실은 더 지혜롭게 가려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리학 교수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내 약점은 속여라. 약점은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무기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선한 면과 이기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친할 땐 선한 면으로 다가오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땐 이기적인 면이 드러나죠. 그래서 내 약점은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조금은 강한 척, 괜찮은 척 속여야 관계가 안정됩니다.
물론 그럼 친구한테 다 거짓말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말해주는 게 진실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건 내 상황과 감정을 가려내고 선택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서 나중에 후회한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꼭꼭 숨기고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준다. 1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혜롭게 감춰야 할 건 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교심을 자극하는 솔직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괜히 내 이야기가 그 친구 마음을 건드린 것 같은 순간,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가 묘하게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 이번에 취직했어라든지 우리 집 이번에 새로 인테리어 했어 같은 말들 말이죠. 물론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게 있고 절대 솔직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성취와 여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는 너와 나는 비슷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한쪽이 앞서 나간 듯 보이면 마음의 균열이 생깁니다. 나보다 잘난 친구는 축하해주면서도 은근히 질투가 되고 나보다 못한 친구는 걱정해주면서도 은근히 우월감이 생기죠. 이게 바로 비교심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가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그냥 대단하다 하고 끝나지만 가까운 친구의 성공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끼리는 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흔드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요즘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했는데 그때 나는 연금이랑 적금 덕에 여유 있게 살고 있어 하고 솔직히 대답하면 듣는 사람은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한 나는 그냥 사실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친구는 나와 자기 상황을 비교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죠. 결국 대화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솔직함을 다 보여주지 말고 때로는 가볍게 속여라. 속이라는 건 없는 걸 꾸며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조금 덜 말하거나 가볍게 돌려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가 요즘 생활 어때? 하고 물으면 사실은 꽤 여유롭고 만족스러워도 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작은 가림이 친구의 마음을 지켜주고 관계를 더 오래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를 속이는 이유가 우월감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관계의 평형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와 너는 비슷하다고 느낄 때 더 편안합니다. 그런데 솔직함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면 의도치 않게 질투, 시기, 거리감이 생기죠.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일부러 약간은 속여서라도 너와 나는 여전히 같은 편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비교는 나눌수록 작아진다. 내 행복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내 행복과 여유를 조금 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되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서 친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적은 없으셨나요? 혹은 친구의 말을 듣고 괜히 비교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내 성취와 여유는 살짝 감추자.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그게 진짜 관계다. 맞는 말 같지만 심리학 교수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친구 사이에서조차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사람의 감정은 순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웃으며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쁠 땐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크게 꽂혀서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화난 걸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오고 결국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기쁜 걸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질투심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듬어서 보여주는 게 지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넌 늘 그런 식이야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 순간 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너 왜 그렇게 말하니? 하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친구는 당황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대화는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조금 속이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좀 서운했네 정도로 가볍게 표현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들뜬 기분으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요즘 힘든 상황이라면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 오히려 상대 마음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쁜 걸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는 자기와 비교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럴 때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조금 조절해서 나한테도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었어. 내 얘기도 궁금하다 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속이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와 나 둘 다를 위한 보호막이에요.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건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 감정을 적당히 다듬고 조절하는 건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의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솔직한 감정보다 다듬어진 감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거친 원석을 깎아보석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원석 그대로는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손을 다치게 하지만 잘 다듬으면 빛나는 보석이 되듯이 감정도 다듬어야 관계에서 가치 있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솔직하게 화를 냈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또는 기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 상대가 괜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감정은 소중하다. 그래서 더 다듬어서 보여줄 것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도 내 감정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릴 때 친구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결국 친구를 만날 때 감정을 속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은 순간을 채우지만
다듬어진 감정은 관계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화도, 서운함도 조금은 속여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와 오래도록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각자 가슴 속에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는 건 결국 돈이 전부다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의 정이 먼저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즐기자는 분도 있고, 겸손하게 살아야 오래 간다는 분도 계시지요. 이처럼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이 가치관과 철학을 있는 그대로 친구에게 다 드러낼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철학을 강하게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그걸 존중하기보다 자신과 비교하며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가치관은 끝까지 다 맞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일부러 가려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자식들에게 재산 안 물려주고 다 쓰고 떠날 거야. 자식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식에게 다 물려줘야지. 그게 부모 도리야라고 생각해요. 이 두 철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볍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은 내 생각은 틀렸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대화였던 게 관계의 깊은 틈으로 이어지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나 사회 문제를 논할 때 내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면 순식간에 대화가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저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게 맞지.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순식간에 서로의 입장은 대립이 되고 감정은 상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불편한 공기와 피로뿐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가치관을 다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속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속인다는 건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다 말하기보다 일부러 중립적으로 돌려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 생각도 이해돼 하고 끝내는 거죠. 혹은 그런 부분도 있지 하면서 내 철학의 나를 조금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와의 관계는 철학을 공유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내 철학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걸 상대에게 다 털어놓아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다가 친구와 다투거나 서먹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굳이 그 말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철학을 속여서라도 관계를 지킬 줄 압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 너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시작한다. 이 말은 친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순간 우정은 무너지고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는 내 가치관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때론 속여야 하고 때론 빼야 합니다.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결국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입니다. 가치관을 속이는 건 친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의 지혜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구에게 반드시 속여야 할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내 미래 계획과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결심을 하고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오히려 의욕이 꺾였던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 내년에 꼭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있어라고 말했다가 돌아온 대답이 야,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었던 경우. 혹은 내가 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볼까 해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지금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괜히 힘만 들지 마 하고 반응했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설렘과 의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이런 현상을 조기 노출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 계획이나 속마음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주변의 말과 시선이 오히려 나를 위축시키고 방향을 흔든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말은 더 무겁게 다가오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이번엔 정말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하고 다짐했는데 그걸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나중에는 그 말이 오히려 꼬리를 물고 돌아옵니다.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하면서 나조차 잊고 싶은 속마음을 들춰내는 거죠. 결국 내가 했던 솔직한 고백이 족쇄가 되어 내 선택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계획과 속마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심지어 친구에게도 속여야 한다. 이건 친구를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예요. 미래 계획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속 깊이 묻혀서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아야 싹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꺼내 보여주면 바람에 말라 죽어버리죠. 우리의 계획과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밖으로 꺼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의심 어린 눈빛 하나에 쉽게 꺾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은퇴 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나 영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하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지금 배워서 뭐 하려고 늦었어라면 어떨까요? 그 말은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의욕을 빼앗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속이는 게 현명합니다. 뭐, 그냥 가끔 생각해 보는 거지. 하고 가볍게 돌려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속으로 계획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말은 조언일 뿐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솔직하게 내 미래를 털어놓는 순간 그 조언과 시선이 내 길을 가로막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주변에 너무 빨리 말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끝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적은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속마음과 미래 계획은 내가 지킨다.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친구에게까지 숨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와 속마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그 침묵이 나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오늘은 심리학 교수가 말하는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속여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약점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기에 드러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 비교심을 자극하는 솔직함은 관계를 흔들기에 숨겨야 했고, 셋째, 감정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듬어서 보여줄 때 관계가 지켜졌습니다. 넷째, 가치관과 철학을 끝까지 주장하면 싸움이 되니 때로는 속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5째, 내 미래 계획과 속마음은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씨앗이니 침묵 속에서 키워야 한다는 점이었죠. 정리해보면 친구 사이에 속인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내 마음을 전부 드러내기보다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현명한 인간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예전의 나를 돌아보니 너무 솔직해서 후회했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숨길 건 숨기고 속일 건 속이며 관계를 더 오래 지킨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